오늘 강의는 웃음으로 세일즈, 탈 스트레스를 하라의 힐러넷의 홍원부 대표님이신데요. 홍원부 대표님은 전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거에 섹션지 건강 헬스 섹션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마케팅 본부장으로 활약을 하셨고, 지금은 힐러넷이라는 회사의 지금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홍원부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원부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원부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정말 이제 영상을 멋있는 걸 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 영상 우리 손 대표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와 관계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영상을 3분짜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가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저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원래 2020년에 기획했던 게 코로나로 미뤄지다가 지난 3월에 약간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9분을 모시고 이제 갔다 왔는데, 한 13박 15일 중에 거기서 직접 걸었던 거는 열흘, 걸은 거리는 한 220km, 가장 유명한 프랑스 길이 800km 중에 220km를 걷고 왔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약도 좀 올리면서 대리만족 느끼시라고 편집을 했어요, 영상을. 근데 이걸 못 트네요, 이거를. 네. 자, 이번 14기의 전체 강의를 제가 와서 다시 한번 봤는데, 무거웠죠? 졸리지 않으셨나요? 물론 엄청난 정보가 되니까 도움이 되셨겠지만, 이 시간에 듣기엔 좀 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대표님이 특별히 제 거를 하나 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기로 이 강의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강사님들의 이 수준을 제가 익히 아는데, 이 자리에 저를 끼워 넣어줘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리고 이 자리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한 20분, 1시간 20분 운해를 좀 쓰는 시간으로. 그래서 판단하고 머리 복잡하게 계산하고 하는 좌뇌 잊어버리고 충분히 가슴으로 그냥 이 시간을 저랑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운해를 쓰는 시간. 그래서 운해를 쓰면 내일은 좌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제 북해가 또 한 3개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북해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세계 5대 명품 꿀이 러시아에 2개가 속해 있어요. 꿀 드시는 분 계세요? 꿀. 네, 세계 명품 꿀 중에 마누카 꿀 아시죠? 네덜란드. 그게 세계 5대 명품 꿀 중에 하나인데, 5대 꿀 중에 러시아에 2개가 있습니다. 그 시베리아 꿀이 있는데, 그거 제가 이제 수입해서 팔고 있는 게 제 북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맛보시라고 스틱 요거 한 박스가 요게 이제 소비자가 19,000원이거든요. 제가 한 박스씩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맛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틱 이렇게 빨아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드시던 꿀하고 좀 다르다 라는 거를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꿀도 드시고 그러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거기 설명서도 리플렛도 있거든요. 같이 좀 나눠주시면 그래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손 대표님이 저 소개하셨습니다. 제가 1991년에 조선일보 입사를 해서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가 2008년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조선일보 기자로 혹시 인연이 되면 만났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또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고요. 대장암 3기였거든요. 3기. 그래서 이제 당시 제가 대장 여기 S결장 쪽에 14cm 정도 자르는 수술을 받았고, 또 림프절에도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재발할 확률이 50%다. 재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에도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 3기니까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거나
암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년 조금 지났죠. 그게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 그 세르치하라라는 주제로 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암 관련된 책도 쓰고 암 공부도 하고 해서 암 환자 대상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같은 CEO 분들 모시고 또는 공공기관 대상의 건강 강의도 하고 힐링 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와서 힐러넷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캔센서라는 암 전문 언론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웃음으로 세르치하라.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세르치가 무슨 뜻이냐고, 독일어냐고. 혹시 이 단어 아시는 분? 제가 나눠드린 지금 강의 자료에 써놨는데 혹시 힌트가 거기 있습니다. 제 제목에, 제일 앞에 제목에 산티아고 그 위에 웃음으로 세르치하라, 거기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세르치가 무슨 단어일까요? 이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 세르치 밑에 영어 알파벳 보이시죠? 그죠? 그걸 뒤에서 거꾸로 읽으면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던져버리자. 세르치는 이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발음으로는 있습니다. 어느 나라 말 같습니까? 스페인 아니에요. 아니요. 러시아어에 하트라는 뜻이 세르치가 있답니다. 러시아어에.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뭐 고민하다가 만든 단어인데 약간 그 러시아어 그 실제 발음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강의 PPT를 보시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제가 구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운해를 자꾸 했잖아요. 운해. 그럼 심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랑 그냥 눈만 마주치시면서 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이 시간이 정말 편안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휴대폰 한번 들어보시죠. 휴대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오른손. 셀카를 찍으십니다. 셀카. 지금 셀카 찍으세요. 본인의 셀카. 하나 딱 찍으십시오. 마스크 벗으시고, 이왕이면 셀카 찍을 때는 마스크 벗으시고. 다 찍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는 지난 연휴 중에 아주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으셨겠죠? 한 가지 정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사진을 한번 더 찍으십니다. 그 순간 떠올리면서 그때 내 표정을 상상하면서 한번 더 사진을 한번 더 찍으십니다. 가장 네, 한번 찍어보시죠. 그리고 그 사진 두 장을 비교해 보세요. 평소의 내 모습, 그리고 내가 행복하거나 기분 좋을 때의 내 모습. 두 개의 모습에 여러분 얼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나 같아. 같다는 분. 아, 예, 비슷하세요. 또. 그러면 먼저 찍은 사진이 조금 경직되어 있거나 심각하다. 네. 자, 그러면 바로 그 표정이 평소의 표정이십니다. 어떠세요? 그 표정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굳었다라는 그 표정이 바로 2008년 이전에 제 평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표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실 뭐 이제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우리 평소에 우리 심리 상태와 어떤 이 뇌에서 움직이는 막 주고받는 신호들이 우리 몸에 아주 DNA처럼 인이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각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시는 일에 열중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거기서 뭔가 하여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몰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 평가할 일은 아니고 그냥 몰두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CEO 여러분 책임자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게 우리 몸에 아주 DNA처럼 딱 낙인이 찍혀 있을 때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게 이제 우리 스트레스, 생활습관병, 암, 치매, 혈관병하고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3페이지, 4페이지 한번 열어보시죠. 4번째 페이지. 4번째 페이지 위에 보면 전두엽과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그림. 자, 여기 이제 요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편도체는 우리 뇌의 가장 안쪽에 있는 뇌의 기관입니다. 편도체. 그리고 전두엽은 여러분 손을 들어서 앞 이마 딱 만지시면 이마 쪽 여기가 전두엽입니다. 여기가. 그럼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 편도체는 여러분 집중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걱정할 때, 밤새워 일할 때, 이럴 때 편도체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상상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멍 때리다 갑자기 창의력이 툭 튀어나오고 다른 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판단할 때 이제 전두엽이 이제 얘가 얘들은 시소 게임처럼 한 놈이 커지면 한 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편도체도 전두엽도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깜깜한 밤에 숲속을 걸어간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깜깜한 밤에 산에 갔다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아주 칠흑같이 오던 밤을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딱 났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네. 일단 눈동자가 커지고 손에 주먹을 꽉 쥐고 어떤 경우는 식은땀이 나고 머리끝이 쭈뼛하고 이제 온몸이 경직되죠. 이 자세가 뭐냐? 위험을 감지해서 편도체가 작동을 합니다. 야, 너 지금 위험해. 언제 너 생명을 위협할지 몰라. 긴장해? 그러면 내 몸이 경직되는 거는 위험이 닥쳤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거든요. 편도체가 커집니다. 이걸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편도체가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온몸에 쫙 뿜어집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나랑 비슷한 처지에 산에서 늦게 내려온 사람이 딱 앞에 나타나니까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저도 밤에 같이 걸어갑시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긴장도 풀리고 땀도 이제 좀 나고 이제 몸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편도체가 이만큼 커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편도체가 커진 상태에서 얘는 판단 불능 상태.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작아지니까 얘가 이제 활성화돼서 내가 그 소리가 그냥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냥 바람 소리였는데 괜히 놀랐구나. 다행이네. 빨리 가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요게 일상생활에서 계속 얘들은 시소게임을 합니다. 계속 시소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워 공부할 때도 편도체가 커집니다. 그리고 밤에 오늘 걱정거리가 있어서 잠을 못 잘 때도 편도체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매일 걱정을 합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막 일주일, 2주일 연속이 돼요. 그러면 커져 있던 놈이 나는 이제 계속 커져 있어야 되네. 계속 날 보고 커져 있으라고 내 몸이 명령하네. 계속 커진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커져 있으니까 얘는 판단 불능이 되니까 이제 합리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짜증도 나고 피로해는 상태에서 직원이 예전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직원이 일을 딱 보고는 그냥 짜증부터 나오는 거. 그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평가하고 뭔가 대화를 푸는 게 아니라 짜증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이제 이성 평소에 잘 될 때의 어떤 판단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편도체가 커져 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계속 나오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얘는 우리 몸을 경직시키고 긴장하게 하고 하는 되게 좋은 기능을 하는데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혈관, 우리 위장,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혈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공격을 해서 혈관벽을 자극을 하고요. 혈관을 축소시킵니다. 압축시킵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위를 공격합니다. 장을 공격하니까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요. 배탈이 나요. 위를 공격하니까 위에서 먹은 게 식도염이 생기고 잘 내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목 뒤에 경동맥에서 혈액순환이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니까 혈액이 올라갔다가 이게 돌아 나와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내려오지 못하니까 늘 머리가 묵직한 상태에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열이 내려오질 않아요. 손발은 차갑고 여기는 뜨겁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질병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도 괜찮아지는 건 뭐냐? 일주일에 5일을 스트레스 받고 집중하고 일 놓고 생고생하는 손 대표님께서 주말마다 북한산을 가고 어딜 가고 산을 가면서 거기서 산 보면서 즐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좀 없애고 몸의 기능을 찾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편도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전두엽은 활성화돼. 그럼 월요일날 나오면 기분 좋게 나와서 탁탁탁탁 일이 규칙적으로 처리가 되고 체계가 잡혀서 일이 처리가 되니까 효율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한 수요일쯤 되면 또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 거. 그럴 때 수요일쯤에서 한번 또 그런 일을 또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재미난 얘기하거나 공연을 본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저는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전혀 못 가졌던 거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 전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1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일주일에 5일, 일요일 날은 좀 한 12시 출근해서 그 다음날 1시에 돌아오는 생활, 토요일 하루 쉬는 날 힘드니까 그냥 뻗어. 이 생활을 그냥 10몇 년을 계속 반복하죠. 식사, 폭식, 과식, 편식. 그리고 밤에 10시 반 돼가지고 야 마감했으니까 가서 술 한잔 하자. 못 먹는 술 가서 마시다가 폭탄 좀 마시다가 안주로 냉면 된장찌개 딱 먹고 12시에 배부른 채로 들어가서 피곤해서 자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 스트레스를 끌어안는 성격이 풀지를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성격들이 좀 다르실 텐데요. 스트레스가 오면 반사시키는 분이 있고 통과시켜주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이 스트레스 1을 줬는데 그걸 한 3개로 키워가지고 자기 안에 쌓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암 진단 이전에 쌓는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직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 좋은 선배, 좋은 후배.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죠. 항상 웃죠. 일 완벽하게 해내죠. 일 못하면 야 가져와 대신 해주죠. 그것까진 좋은데 그런 은이 아니고 자기 안에다가 다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제 몸에다가 쌓아두니까 그냥 이게 암으로 온 거예요. 제일 약한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암을 물리쳐야 돼. 거꾸로만 하자. 거꾸로만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저는 현대의학이 암을 치료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공헌을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현대의학이 암을 정복했다고 하면 암으로 재발하고 또 3기, 4기로 확대돼가지고 세상을 뜨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있다는 얘기는 현대의학이 제압을 못했는데 현대의학이 암을 제압을 못하는 경우를 우리 몸이 스스로 살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저는 그래서 항암치료 딱 4번 받았어요. 12번 중에 4번, 3분의 1만 받고 나머지를 제가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을 휴직하면서
이전에 살던 거와 거꾸로만 하자 해가지고 막 식습관 완전 채식하고 뭐 명상하고 그 동네 숲에 가가지고 혼자 웃고 그 다음에 뭐 음식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몸에 좋다라는 것들은 다 했어요. 2년 동안.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마음 습관 고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식이요법을 하고요. 운동을 하고요. 명상을 하고요. 잠을 일찍 잔다. 뭐 이런 것들은 어지간히 할 수가 있는데 마음 습관 고치는 것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오래 쌓여서 제가 타고난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성격 중에 제가 완벽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관해서뿐만 완벽한 게 아니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완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빈틈을 보이기 싫어. 약점을 보이기 싫어. 그걸 제 스스로 제가 자기 규제를 하니까 그냥 점수 좀 한 90점 됐는데도 와 90점이면 잘하고 있지 뭐가 아니라 10점이 어떻게 채울까를 놓고 전전긍긍했던 성격. 그래서 저는 내가 암을 완치하려고 하면 바로 이 성격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죽사사자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 뇌의 편도체와 전두엽의 시소게임도 알게 됐고 이거를 그러면 이게 밸런스 맞게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놔야겠다. 얘들 둘은 나의 의식과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작동됩니다. 그럼 내 몸에 얘들이 언제라도 자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 몸에 심어졌던 이 불균형한 이 어떤 그 뇌의 작동 원리를 깨부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도 하고 뭐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쉽고 확실한 방법이 이게 웃음이더라고요. 웃음. 여러분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대표님 들으셨죠? 아시죠? 웃음이 좋다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웃음이 왜 좋은지에 대한 논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웃음의 건강 효과의 바이블 같은 그 경우가 미국의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당시에 완치확률 500분의 1. 그러니까 뼈가 굳어서 이제 죽는 병이에요. 당시 그 사람도 무슨 잡지의 편집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이 조금 정도가 심해지면 통증 때문에 단 한숨도 못 자는 사람이 병문안을 온 사람이 보여준 만화를 보고 좀 웃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통증을 잊을 수 있었대. 그걸 보고 웃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통증을 잊는 게 최대의 목표니까 그래서 계속 웃어보자 반복했더니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웃었고 통증을 잊으면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완치가 됐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를 판정을 못하고 개인의 경험으로 그쳤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프란시스코의 의대에다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당신 의학적 연구를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웃음이 진통효과가 있더라. 진통효과가 뭐냐? 정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 진통제 여러분 아시죠? 진통제 중에 가장 강력한 진통제가 뭡니까? 히로뽕입니다. 히로뽕 망각시키잖아요. 그죠? 진통 호르몬들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엔케팔린 하여튼 진통 호르몬 여러분이 우리 몸에 좋다는 호르몬들은 다 튀어나옵니다. 여기 페이지에 어디 있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르몬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웃음의 효과에 보시면 15초 웃음의 효과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코티솔, 진통 호르몬, 엔돌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데 명상을 할 때도 나옵니다. 여행을 할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그 짜릿한 배웠을 때 그 순간에도 나오고요. 밤에 와이프랑 사랑할 때도 나옵니다. 사랑할 때도 나오는데 이게 가장 강력하게 나올 때가 언제냐? 웃을 때 나오더라.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르몬뿐만 아니라 강력한 면역 호르몬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이제 조선고 다니면서 칼럼도 쓰고 책도 썼더니 상뇨병사의 비밀에서 야, 웃음이 진짜 암 환자들 회복에 좋은지 한번 검사해서 방송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상뇨병사의 비밀에서 저를 2014년에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음 모임을 하는데 다른 한 분하고 간암 말기였던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방법이 없다 포기했던 분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웃음 전도사가 되면서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모임에. 두 분이 오셔요. 해가지고 피검사를 합니다. 피검사를 딱 하고 뽑고 나서 1시간 동안 둘이서 미친 듯이 웃게 만듭니다. 그냥 박장대소를 하고 웃게 만듭니다. 1시간 동안 웃었어요. 저랑. 그래서 미친 듯이 웃고 웃고 온몸에서 웃고 난 다음에 피를 또 뽑았어요. 웃기 전에 뽑은 피, 웃고 난 피 해서 그 안에서 백혈구 속에 있는 NK세포를 뽑습니다. NK세포가 내추럴 킬러 세포,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우리 몸을 다니면서 잡아먹는 우리 몸의 방어군입니다. NK세포 활성도라는 게 있는데요. 얘들이 얼마만큼 자기 역할을 잘하냐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활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데 얘들이 기동타격대들이 있습니다. 기동타격대 1소대, 완전히 훈련받은 1소대. 출동하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일개 소대도, 일개 대대도 때려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일개 소대가 있고요. 갓 입대한 신병 1대대가 있다고 쳐요. 전쟁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기동타격대가 이기죠. 똑같습니다. NK세포가 수가 많아도 얘들이 뭉개지거나 질이 멸렬한 상태면 면역이 낮은 거고요. 얘들이 아주 잘 훈련된 놈이라서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암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걸 보면 너 누구냐? 손들어. 암고는 대답 못하면 바로 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NK세포인데 이 정도 훈련 잘 된 놈들이 숫자가 충분한 면역력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1시간 웃었더니 제 면역 NK세포 활성도가 65%가 올라갔어요. 1시간 만에 박화일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25%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옆방에서 KBS 연기 보조자, 식당 저 뒤에서 밥 먹는 사람 A, B 나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시에 개그 콘서트를 했습니다. 개그 콘서트만 보게 했어요. 그리고 전후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다 15%, 20%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런 검사들, 연구 논문들 너무나 많이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문을 100개를 내려고도 될 수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미 상식적으로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아십니다. 여기에 이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알면 뭐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정면에 계신 대표님, 휴대폰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 아까 그냥 셀카를 처음 찍을 때, 좋은 일 상상하면서 찍을 때의 모습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미소를 띈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집중을 할 때도 표정이 이렇게 굳지 않고 편안하거나 미소를 띤 얼굴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몸속에서, 뇌에서 소위 말하면 건강에 좋은 호르몬들이 좀 더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서 집중할 때 심각하게 됐다가도 빨리빨리 되면 이게 교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 우위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0대, 40대까지는 우리 몸은 늘
스스로를 재생시키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운동만 조금 해주고 음식만 먹어주고 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몸에 인이 박이고 그 다음에 기능이 점점 우리 텔로미어가 생명 유지하는 기능이 되게 짧아져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 회복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건강의 적신호가 켜집니다. 저는 44살에 적신호가 켜졌죠. 44살에서 온 놈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드리면 되게 건방지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드려도 돼요. 경험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건방지지만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돈 안 들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내 건강의 무기 이제 실천할 때가 됐다. 여러분 혹시 명상하시는 분? 자, 그러면 요가 하시는 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이상씩 산이나 강이나 가시는 분? 손 대표님? 2분? 3분? 뭐 골프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또는 문화생활 하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 공연을 보거나 오케스트라를 보거나 아니면 하여튼 좋은 시간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하시는 분. 이런 것들이 적어도 생활 속에서 몇 개는 밸런스가 유지돼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누르고 톱이 뭐냐? 웃음이다. 하루에 나 5번 이상 웃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와, 역시 맞아요. 두 분. 예. 얼굴에 나 많이 웃어요 하고 나타나 계세요. 예. 다른 분한테도 웃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다른 분한테도. 그냥 아침에 우리 대표님이시죠? 대표님 뵈면 다른 분들이 그냥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같이 웃게 만드는 분이야. 요 포인트가 여러분 CEO로서 여러분들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럼 웃음이 어떻게 효과가 있냐? 미소 지어도 웃음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웃음 보따리 제가 한 13년 했어요. 70%가 암 환우들이에요. 목숨 걸고 웃으러 오십니다. 그럼 이런 분들하고 웃자고 하면 처음에는 웃다가 울어요. 이 암을 이기기 위해서 웃어야 된다는 걸 알고 왔는데 막 와서 분위기 좋게 해서 같이 막 웃는데 웃다 보면 본인의 처지가 너무너무 서글프니까 울어요. 근데 울음도 웃음의 양극단이라서 그렇게 울음을 통해서 몸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이 독소를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익숙해지면 저희들 모임을 2시간 하거든요. 2시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소를 짓기만 해도 좋은 호르몬이 나오더라. 전철에서 마스크를 쓰고 소리 안 내고 눈웃음만 쳐도 나오더라. 단 시간만 15초 이상을 지속하자. 시간만 15초. 왜? 웃어서 웃는 동안에 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얘가 자극을 줘서 호르몬까지 뿜어내라고 명령 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5초. 그럼 15초면요. 정말 15초 박장대소를 하면 되게 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박수 시작. 크게 그리고 미소 짓고 저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입을 벌리고 소리를 조금만 내주세요. 지금 요 정도가 한 20초 정도 됩니다. 20초. 길죠. 그런데 요거 그냥 마스크 속에서 그냥 혼자 빙긋 이렇게만 해도 15초, 20초를 가는 요 15초 웃으면 요 자료에 있습니다. 쟤처럼 이렇게 웃대 막 박수치고 막 흔들면서 하면 100m 전력 질주한 똑같습니다. 에어로빅 5분 한 거랑 똑같은 우리 몸에 효과가 납니다. 왜? 박장대소를 하면 요 손바닥에 이제 우리 몸의 경혈 상응점이 다 자극이 되고요.
움직이니까 어깨, 장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여기 자극이 돼요. 스포츠죠. 웃음 스포츠예요. 그런데 여기가 자극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자극되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얘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감에 족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제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이 창의력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발휘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웃는 동안에 얘가 발전해요. 그래서 설사 중간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알아서 내가 의식하지 않고 얘가 야 이제 그만 너 이제 전두엽 편도체 줄일 때가 됐거든. 줄어. 내가 커질래. 몸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습관이 들여야 되는데 이게 습관 될 때까지는 웃음이 습관이 될 때까지 3달이 걸립니다. 3달. 하루에 10번은 웃어야 돼요. 하루에 10번. 3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하시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한 3달을 줄기차게 할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한 30%라고 3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막 고개 끄덕하고 맞아 할 거야 라고 했다가 내일 아침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10년 이상 강의를 했는데요. 뭐 너도 나도 다 해보겠습니다. 뭐 연락해 주세요. 뭐 저 그 웃음이 전화 안 하세요.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왜요? 40년 이상 몸에 이미 베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내일 아침에 딱 나가시면 그래도 제가 했던 말씀 중에 몇 가지 기억했어요. 웃으면서 나오라고 했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정말 저는 감사하겠고 그것만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는 오늘 강의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기 이제 강의 주제 ESG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소통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ESG에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게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근데 여러분 아마 CEO로서 하시다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 80%는 나를 잊고 아마 우리 직원, 뭐 가족, 회사 이쪽을 제일 중요시하지 그 사람 중에 나는 까먹어.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도 깜빡깜빡 그러고 가서 저랑 같이 일하는 심리상담사 하는 친구가 계속 저한테 잔소리합니다. 야, 네 그 일을 하는데 네 건강 해치고 너를 까먹고 딴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라 그게 소용이 있나라는 잔소리를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나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리더십과 소통이 연결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웃음 또는 미소로 시작하는 것만큼 하루 일과가 구성원들하고 소통과 공감과 경청이 잘 되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죄송합니다. 손 대표님이 제일 만만하니까. 근데 손 대표님은 평소에 너무 웃으셔도 안 돼. 대표님이 인상이 죄송합니다. 조금 경직돼 있으니까. 강 대표님,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날 되게 힘들고 아파서 또는 기분 나빠서 아침에 아주 무겁게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아주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요. 출근을 하셔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셨어요. 터벅터벅 걸어갈 때 보통 힘들고 하면 그냥 이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실 때까지 마주치는 직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직원들은 딱 앉아있다가 대표님 딱 들어오시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늘 조심해야겠다. 우리 대표님 오늘 저기압이네. 조금 더 이해해 주려고 하는 직원이 있다. 우리 대표님 몸이 안 좋으신가? 뭐 걱정거리가 있으신가? 한데 대부분 1차적인 반응이 조심해야겠다거든요. 근데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들도 뇌가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기 위해서 뇌가 편도체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깨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얘가 작동하는 순간 이 직원의 표정도 굳습니다. 근데 선생님 딱 들어가셔서 뭘 하다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야 누구누구 좀 팀장 좀 들어와 하는 순간 이분들은 도살장 끌려 들어가서 깨지지 말아야 되니까 준비했던 거 들고 들어가서 발표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발표를 못합니다. 근데 대표님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 좋을 때 허허거리고 넘어갈 게 눈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합리적인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목소리는 좀 상대방이 들기에는 기분 나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 대표님뿐만 아니라 대표님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그 같이 일할 때 기분 나쁠 때 우리 일하는 상황은 다 아시잖아요. 아 그런데 거꾸로 자 우리 대표님이 출근하실 때 그냥 오늘 저기 직원들하고 커피 한 잔 아침에 내가 좀 사가야지 해서 한 4분 커피 딱 들고 딱 들어가면서 좋은 아침 굿모닝 커피를 안 사들고 간다 하더라도 대표가 굿모닝 하고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어제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다도 대표가 굿모닝 하면 어쩔 수 없이 웃을 수밖에 없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데 기분 나빠가지고 또는 아파서 편도체가 커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대표님의 웃는 얼굴을 보고 내 몸은 따라 웃게 됩니다. 얘가 웃으니까 육체가 웃으니까 얘가 뇌에 신호를 줘서 편도체가 작아집니다.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의 동전양면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 나빴던 게 진짜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러고 나면 뭐 어제 있었는데 뭐 어떤 일이고 하다 보면 옆에서 저도 이랬는데 하는 순간 기분 나쁘거나 우울했던 사람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업이 되면서 그 전날의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편도체가 줄어드니까 이분도 같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바꾸는 건데 이거 어디선가 뭐 강의나 책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사례로 들어보면 너무나 실질적인 사례인데 이걸 직원이 웃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소 하나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그러면 일하는 능률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출발이 거기서 출발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웃음 하나로 가능하다. 그러면 아침에만 웃었는데 여기 이제 약발이 약간 또 이제 한 몇 시간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심때쯤에서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티타임이나 이렇게 졸릴 때 또 한번 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대표님이든 누구든 해가지고 왁짝지껄 막 하면서 다 모여봐. 우리 오늘 어제 낮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재미난 얘기 하나씩 할까? 그러면서 왁짝지껄 떠들어. 또는 좋은 음악 얘기 좀 하면서 떠들어.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번 정도 15초에서 20초 해봐야 200초밖에 안 돼요. 20초, 10번 200초. 200초 해봐야 3분 30초밖에 안 되거든요. 3분 40초. 그 정도만으로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뇌는 계속 얘를 키우는 쪽으로 된다. 요게 한 달, 2달, 3달 되면 이제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뇌 속에서 얘들이 알아서 시소게임을 탄다. 근데 요게 소통과 공감하는데도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 자,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동의한다고? 혹시 경험 같은 거 없으세요? 이런 거와 관련된 경험? 많으세요? 네. 근데 잘 못 웃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잘 웃어요? 지금은 너무 표정이 좋으셔. 잘 웃어요. 근데 솔직히 이건 나 평소에 잘 못 웃어요. 있으신가요? 평소에 잘 못 웃습니다. 손을 안 드시네. 그러면 다 잘 웃으시는 걸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요. 예전에 교장 선생님 300분을 모시고 강의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들 엄숙하잖아요. 그런데 건강 강의니까 와서 들었어. 1시간 강의 중에 40분을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20분을 그냥 이제 제가 무작위 해제시켜서 그냥 껄껄대고 웃었는데 선생님들 왜 그럼 못 웃으시나요? 했더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웃을 일이 없다. 또 쪽팔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요. 우리 못 웃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적인 문화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저처럼 이제 암을 겪고 난 사람은 남의 눈치 안 보게 돼요. 아니, 웃는 게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뭐 벗고 이게 때문에 안 되지만, 웃는 게 왜?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미 오래된 고정관념이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사람이 여기 뭔가 허해 보인다, 뭐 실없어 보인다,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게 하나가 작용하고, 또 전통적인 문화적인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비싼 거 한 2종류 이상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게 웃음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습관 들이고 싶으신 분, 웃음을 습관으로 들이고 싶으신 분, 출근하면서 웃고 싶으신 분 계세요? 웃고 싶지 않아? 아, 그럼 나 그만 갈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웃고 싶지 않다고 하면 저 그냥 강의 효과가 없잖아. 대표님, 저 갈래요. 웃고 싶으신 분. 예. 예. 그러면, 마음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 목표를 설정하면 그래프 도표하고 막 붙여놓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것처럼 웃음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3개월 작전해서 한번 여러분 눈앞에 써 놓아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반드시 웃는다. 소리내어 웃든 박수치며 웃든 미소를 짓든 웃겠다. 15초 이상이라는 거를 웃는 상황을 한 10가지를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면 웃는다. 눈 뜨자마자 웃는다. 출근할 때 웃는다. 가족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웃는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이제 출근 준비하고 씻고 나서 거울 보고 웃는다. 점심 먹고 담배 한 대 필 때도 커피 한 잔 마실 때 웃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라이프 사이클에서 웃는 상황을 10개만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메모를 딱 해서 눈에 보이는 데를 붙여 놓으셔서 그럴 때마다 15초씩만 웃어주시면 그럼 150초입니다. 요거 3달만 하셔서 3달 했는데 나 습관이 안 되고 뭐가 잘 안 풀려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다 해결해 드릴게요. 공짜로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났을 때 여러분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생산성이나 업무 효율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여러분들이 3개월 뒤에 다 확인해 보시면 저는 장담합니다.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좋은 상태시면 지금보다도 더 혹시 풀어야 될 뭔가 있다고 하면 그게 다 풀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시기가 8시 20분. 20분 정도. 25분 정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뇌를 작동하라고 했잖아요. 우뇌는 판단하고, 아유, 이건 뭐야, 뭐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좀 잠시 있고, 우뇌 작동해서 저랑 그냥 눈 맞춰가면서 그냥 같이 오늘 이 순간은 조금 그냥 망가지자, 좋은 시간 갖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랑 한번 25분 동안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체면도 내려놓고, 제가 앞에서 망가질 테니까, 또 여기 뭐 이미 벌써 몇 번 들으신 분들이니까, 웃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해프게 웃어? 이럴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코로나가 파편이 튈 게 걱정되시는 분은 마스크를 쓰시고요. 네. 저는 이제 4월 달에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항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아직 저는 제 파편이 여러분들한테 터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웃음의 원칙은 원래대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3가지가 원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 다음에 길게, 그 다음에 온몸으로 박수 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박수는 쳐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박수를 왜 치냐고 하면요. 여기 손에, 이 손끝부터 여기까지 이 등에 우리 몸의 장기하고 다 연결되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은 우리 머리에 있는 눈, 코, 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바닥에는 위, 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목, 손등 이쪽은 우리 그 허리와 허리 아래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자극하면
해당 신체 부위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극하는 제일 쉬운 게 박수 웃음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끝 한번 부딪혀 보시죠. 그래서 손가락 끝을 세게 부딪히는데 어딘가에 좀 아프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피곤하신 거예요. 머리든 눈이든 귀든 입은 이쪽 어디가 좀 피곤하신 상태인데 이걸 계속 자극해 주십니다. 그리고 입은 어떻게? 볼펜을 밀듯이 미서, 그리고 여기서 소리를 조금 해서 하하하하.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여기 손바닥이 있는데 여기 폐가 있고 위가 있고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소화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움푹 들어가는데 여기나 이 손가락 엄지랑 요 사이 있잖아요. 여기를 꾹꾹 해서 아플 정도로 눌러주시면 뚫립니다. 근데 이걸 박수를 딱 치시면 요걸 이제 합장 박수라고 그래요. 아프게. 자, 5번. 우리 저 리듬 맞춰서 5번. 짝짝짝짝짝. 시작. 자, 한 번 더. 딱딱딱딱딱. 시작. 자, 이러면 이제 짝짝짝 입으로 시작. 짝짝짝짝짝. 자, 그걸 2번 합니다. 시작.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 자, 요걸 이제 리듬을 맞췄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리듬에 맞춰서 웃으면서 자, 15초를 웃겠습니다. 시작. 자, 대표님,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십니까? 열이 납니다. 네, 열이 납니다. 일단 손바닥 아프고 열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열 나는 거 말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네. 이제 몸에 열이 난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분 동안 저랑 열심히 웃고 가면 댁에 가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해보진 않았지만 대마초를 피웠거나 히르퐁을 맞으거나 똑같이 몸이 약간의 신열과 함께 붕 뜨는 느낌,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 납니다. 호르몬이 몸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호르몬이.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저기 잠도 안 오고 이럴 때 그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자, 그 다음에 그 소리어 안 내는 웃음이 여러분 최불암 씨가 웃을 때 어떻게 웃나요? 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파 한 다음에 그 뒤에 한 상태에서 15초를 한번 유지해 보자고요. 호흡하려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를 어깨 이렇게 움츠리면 안 됩니다. 어깨를 이렇게 펴고 편안하게 어깨 힘 빼고 자, 이렇게 약간 15도 상방을 보고 파 이렇게. 자, 여기 편집장님 앞에 와서 이 사진, 이런 게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다. 사진 좀 찍어서 기록으로 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팔 펴리고 딱 해서 아주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해서 파 하고 웃습니다. 시작. 파. 이게 소리 안 내고 웃는 게 힘들어요. 소리 안 내고 웃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도 웃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랑 웃는 동안에 잡생각이 안 들었어요. 적어도 웃는 동안에는 딴 생각이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평소에 우리가 생각 몇 가지 하게요? 5만 가지. 누가 세봤더니 5만 가지 한답니다. 근데 워낙 얘가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5만 가지 중에 99%는 잊어버리고 1%만 남아서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근데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걸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하고 코칭을 할 때, 저는 이제 코치이기도 하고 라이프 코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할 때 심리 상담하고 조금 다르지만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걱정거리가 계속 생겨요. 근데 걱정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1단계 돌아 누우셔라. 이렇게 있다가 돌아 눕는 동작 동안에 얘가 뇌가 가끔은 어리석어서 그 생각을 잠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누웠다가 돌아 눕고 나서 바로 좋은 생각으로 같이 하면 되는데, 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마당을 한 바퀴 싹 돌거나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뭔가 차를 한 잔 먹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 동작을 하는 동안에 얘가 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면 웃는 겁니다. 혼자. 오늘 좋았던 일, 아니면 뭘 감사합니다. 그것이 웃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보내야 돼요. 내 머리 안에서 얘를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고려대 석좌교수 조벽 교수가 아주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내 머리에 들어온 근심 걱정을 내가 생각해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요. 얘는 다른 걸로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생각이, 정말 좋은 생각을, 걱정 하나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한 6배, 7배 되는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야 쫓아내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행동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 행동은 명상을 하거나 산에 가거나 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보니까 웃는 거더라. 웃어가지고 웃는 동안에 최소한, 여러분 지금 여기 볼펜 있으면 볼펜을 물고요.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는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 하십니다. 저 오늘 강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하면서 저한테 강사가 오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나쁜 생각을 지금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빨대 한번, 대표님 여기 입에 한번 물어보시면, 죄송합니다, 정면에 계셔서 자꾸 시키네, 딱 물어보세요. 예, 저렇게 물으시면, 그리고 저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입꼬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나쁜 생각을 절대 못해요. 입으로 홍원표 저 XX라고 하지만 생각이, 절대 나쁜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제가 연세대 김주환 교수라고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인데, 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 신체하고 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서 병원들하고 임상도 하고 이런 분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그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내 머리를 내 마음대로 지배를 못해. 왜냐면 얘가 지 마음대로 하거든. 그럴 때마다 얘를 나쁜 거, 행동을 딱 멈추게 하는 방법은 내가 행동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분이 얘기해 줬던 게 태극권, 그 다음에 명상, 웃음, 그 다음에 감사하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를 계속 외치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근데 그 중에 보니까 효과가 제일 좋고 제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웃는 거더라는 거죠. 자, 잡소리 또 넘기고, 자, 우리 아까 습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는 우리 아마노 한 분은 당연히 매일매일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걱정거리가 많겠죠. 그래서 하루에 눈 뜨면 웃기 시작해서 하루에 적어도 20번은 웃어야겠다고. 이분은 어떻게 규칙을 만들었냐 하면, 네모를 볼 때마다 웃는 거야. 그러면 타일도 네모잖아요. 식탁도 네모잖아요. 진짜 볼 때마다 웃는 거죠. 스스로 안 웃을 수 없게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고 그분은 다른 아마노 한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할머니 한 분하고. 야, 우리 아침마다 10시에 전화로 해서 줌마 개그라도 하면서 서로 웃어주자. 근데 이분들이 개그를 읽어주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근데 와, 그거 재밌다라고 리액션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전화 수화기를 들자마자 웃음부터 터져 나오더래요. 통증 많이 가시고요, 이분들. 그 다음에 하루 완치가 안 됐어도 하루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당연히 치료 효과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아져서 저기 가나마 환우 여성분 한 분이 그 다음에 책도 쓰고 완전히 완치가 돼서 목사 남편 장성한 두 아들을 완전히 그냥 같이 웃게 만드는 것까지 성공한 분도 많고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습관을 들려면 규칙 만들어서 지킨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자 라는 절실함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 정말 건강해야 돼. 절실함 있으세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나 시간을 어느 정도 쓰십니까? 어떠세요, 대표님? 어느 정도 시간과 돈을 쓰세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자주 하세요. 어느 정도 일주일 평균으로 하루 평균? 저녁에 한 1시간 반 정도 걷고 낮에도 한 30분 정도. 1시간 반. 와, 좋습니다. 네. 그걸로 충분하세요? 어떠세요? 조금 모자라시죠. 그러면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로 채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기에 하루 10번 웃음만 딱 보태시면 건강 플러스 하시는 일 술술 풀리는 것까지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뭐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안 되면 제가 책임질 텐데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풀고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고. 그 다음에 본인과 화해하고요. 자기 자신을 이런 어떤 압박에서 풀어내는데 좋은 거고. 그래서 이 절실함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절실함이 여러분 건강 가지고 절실함을 잘 못 느끼세요. 제가 강의 다녀보니까 저처럼 암 한 3기 정도 돼야 절실함을 느끼지 암 1기도 절실함 못 느끼세요. 암 1기도요. 병원에서 아우 1기 다행입니다. 이거 간단해요. 수술하면 끝입니다 하고 수술하고 나면요. 한 달 뒤에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똑같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3기 정도 돼야 이제 절실해서 했는데 제 친구가 간암인데 뭐 경제지 다녀요. 저한테는 뭐 간암인데 어떡할까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상담을 하고 이거 해 저래 했거든요.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고 나오니까 내가 이제 10월달이 이제 저거 명예퇴직 때가 되는 거예요. 10월달 퇴직하는 거를 10월달까지 명퇴하면 그 사이에 지금 나오면 돈 차이가 얼마 되니까 얼마래. 그 정도는 포기하고 지금 아예 회사 그만둬. 그리고 너 자전거 좋아하니까 하고 해. 그래야겠지 하더니 수술 끝나고 한 달 딱 돼서 아무래도 나 복직해야겠어. 지금 회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 소원이라면 그래라. 근데 더 이상 나한테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네가 잘 살면 되고 나는 덕담을 하지만 내가 너한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 얘기를 하면 혹시 잘못되면 나는 내 스스로 너한테 좀 더 세게 못한 거에 대해서 나 후회할 거고 너는 잘못된 거 또 후회할 거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만나서 즐거운 얘기 하자라고 말했거든요. 이 정도로 절실함이 없으면 못한다. 근데 웃음도 절실함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하시는 일과 관련돼서 웃음이 필요한 얘기를 꼭 말씀드린 이유는 건강상의 웃음에 절실함이 없으시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순 넘어가면 60 넘어가면요 우리 몸의 기능은 급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수명은 90까지 가잖아요. 그럼 급속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90까지 살면 그 중에 한 10년 15년은 진짜 병원에 의지하고 침대에 의지하거나 또는 약에 의지해 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있잖아요. 60 넘어서 치매 확률이 높아지는 거. 그게 절실함이 안다고 여러분 하시는 회사, 여러분 일과 관련한 절실함을 좀 느끼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뭐 소통, 경쟁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일이 능률이 오르고 정말 매출이 높아지고 뭔가 성과가 높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냥 지금 이루어지는 뭐 어떤 강의를 듣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거보다 1타 3피 웃음을 한번 여러분이 생활해 보셔라. 여러분들이 웃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사 분위기가 바뀌고 그게 바뀌면 팀장도 바뀌고 다 바뀌면 여러분 그냥 저절로 회사가 굴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홍원표 너네 회사는 잘 되고 있어? 전 직원이 없어요. 1인 범위내 혼자예요. 그리고 우리 꿀 파는 쪽 회사에 팀장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직원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만나는 분들 또는 제 친구들한테 그냥 만나서 이렇게 살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 만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습관 뭘로 습관하시겠습니까? 대표님, 웃음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뭘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운동을 하시면서 웃겠다고요? 아니, 웃음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뭘 통해서 웃겠다? 한 가지만. 저랑 아침마다 전화 통화하면서 웃겠다. 이것도 됩니다. 거울 보면서 웃겠다. 사모님이랑 같이 웃겠다. 아침에. 나오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웃겠다. 15초. 사모님도 따라 웃으실 거거든요. 그럼 두 분이 같이 웃으시면 그거에 대한 긍정 에너지는 더. 대표님, 뭘 규칙으로 하나 해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웃는 거를. 일어나시면 웃겠다. 대표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웃겠다. 사람을 와, 멋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침에 현관 나갈 때와 들어갈 때. 아, 좋습니다. 저는 커피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웃겠다. 커피 몇 잔 드세요? 커피를 좀 많이 마셔요. 아, 오, 좋습니다. 어떨 때 웃으셔서? 저는 습관이 워낙 돼 있어서. 아, 오케이.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자, 우리 변호사님. 이거 빵 터지면 안 되는데. 네. 저는 페북 스타거든요. 아, 예. 페북에서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줘요. 아, 예. 예쁘다고 할 때마다 웃을 거예요. 우와! 그 인증샷 여기 단톡방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대표님 먼저. 가족들하고 아재기가 하면서 예, 좋습니다. 자. 화장실 갈 때마다 웃겠다. 오, 좋습니다. 술 먹고 집에 들어갈 때. 아, 예, 그건 너무 좋은 거죠. 예.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거. 네, 좋습니다. 네. 그냥 아침에 와이프 볼 때 웃음.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촬영 중이신 선생님. 시도 뜯어 웃을 수 있죠. 자, 편집장님. 와이프를 볼 때마다 웃습니다. 야, 이 애처가들이 많으시네요. 정말. 지금 경우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다 그때그때 적용해도 한 경우의 케이스가 한 17가지, 와이프였으니까 한 15가지 되겠네요. 15가지면요, 15 곱하기 15, 225초죠. 그죠? 225초면 한 4분 정도 됩니다. 4분. 우리 한국 성인의 평균 웃음 시간 1분 이내. 그거에 여러분 4배를 웃으시는 겁니다. 그거 3달만 해보자고요. 3달. 3달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럼 3달 뒤면 이거 끝나나요? 그거 끝날 때 웃음 콘테스트를 하세요. 제가 그때 상품을 가져올게요. 웃음 콘테스트. 여러분 박수로 정하는 거지, 투표로. 그래서 누가 제일, 제가 상품을 가져오겠습니다. 병꿀 2개 들어간 세트, 한 10만원짜리 세트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웃음 콘테스트. 3달 뒤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선물도 받고 여러분 웃으니까 좋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15초를 이번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15초가 20초. 자, 여러분 리액션은 박수만 있는 게 아니고 하이파이브도 있고 이걸 두드리는 것도 있고 옆에 분들 얼굴 보면서 웃는 것도 있고 혼자 뻑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작! 이 시간이 그리울 거예요. 그리울 겁니다. 자, 이제 강의 마무리하면서 하나 팁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웃음하고 비슷하게 효과를 보는 게 복식호흡인데요. 복식호흡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네. 복식호흡은 숨을 코와 입으로 이렇게 살짝 벌리고 들이마시면서 여기 배꼽 아래 단전에다 공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손을 딱 대고 배가 불룩하게 공기를 집어넣어 보세요. 지금 들이마시면서 시작. 자, 그 다음 뱉을 때는 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입을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이거를 익숙한 분들은, 이게 폐 기능이 좋으신 분은 들이마셨다가 내뱉는데 30초, 40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 천천히 깊숙이 중간에 안 하고 들이마셨다 내쉬 40초. 그러니까
5분, 1분에 2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요거를 한 것 자체로도 좋은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드립니다. 숫자를 세세요. 숫자. 알람으로 5분 딱 맞춰놓고요. 숫자 세세요. 들이마셨다가 내쉬면 한 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한 번. 그래서 요거를 5분 동안에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걸 한 번 해서 이렇게 숫자를 내려가는데 요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숫자를 세기 때문에 나의 뇌의 온통신경은 숫자와 내 호흡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러면 잡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갑자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누구랑 막 싸우고 이런 짜증 날 때 짜증 나는 거를 그냥 짜증으로 풀어봐야 절대 답이 안 된다는 걸 아시죠? 그럴 때 잠시 멈춰서 복식호흡을 해서 숫자를 센다. 10번만 세자. 그러면 그때 짜증난 상황이 싹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거 웃음 2가지 알려드리고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CEO시니까 우리 아까 양 대표님 제가 그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더가 먼저 웃으면 회사는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대표님 회사. 밝게 바뀔 것 같아요. 밝게요. 밝게 바뀌면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업무의 효율도 늘어날 것 같고 아, 밝은 회사만큼 밝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진실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 게 저도 보람이 있어지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됩니다. 진짜 이거는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3달. 그러니까 3달을 안 해보시고 야 그거 효과 없어 강의에 와가지고 막 했는데 그거 소용없더라 효과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3달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 전에 평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3달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달 하고도 안 되면 제가 특훈을 시켜드릴게요. 무료로 특훈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